그럼 내가 지금 얘를 팔면 500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내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세를 내야 돼요. 500만큼 이득 받잖아요. 그래서 렌트나 리스 하면은 비용 처리 신나게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우리 티비님께서 궁금하신 게 또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차량을 한 대 소유하고 있는데 네네. 그 차량을 제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을 했을 때 혹시 세금적이나 아니면 뭐 비용 처리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당연히 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내 차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전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데이트하러 가기 좋은 차들이 있고 데이트하러 가기 조금 애매한 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들은 거의 대부분의 차가 어떤 거냐면 뭐 제네시스, 벤츠, BMW, 테슬라 이런 차들도 다 이 데이트하기 좋은 차들이죠. 데이트하기 조금 애매한 차들 뭐가 있냐면 트럭, 포터, 경차를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아직 젊은 분들이 좀 그런 거 타고 가면 뭔가 모양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아직 있잖아요.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용차들, 이제 그 유명한 카니발, 요새 이제 팰리세이드,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애들은 물론 정확하게 이제 부합하진 않지만 데이텍스 애들은 한도 제한이 없고요. 그냥 쓰는 대로 다 비용 인정해줘요. 한도 없고 부가세도 돌려줍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800에 1500 이런 한도 얘네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인정되고 부가세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근데 피디님 갖고 계신 차는 이 범주에 속하진 않죠. 개인이 쓰던 차를 개인 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해서 내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는 그 차량 관련된 비용을 사업의 경비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비라고 하면 주유 비용, 소모품 교체 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 7,000km마다 엔진 오일, 그리고 뭐 에어 필터, 그 다음에 오일 필터 이런 거 갈아주죠. 뭐 와이퍼 교체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가끔 뭐 불소원샷 같은 거 매겨주고 싶으면 매겨줄 수도 있고, 요소수, 디젤 차들 요소수 들어갈 거고, 세차 비용, 차가 막 전손까지는 아니고 뼈다구는 멀쩡한데 외판 몇 개가 나갔어. 그러면 이제 뭐 판금, 수리 비용들 다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의 가액을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 비도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서 내가 한 3년 전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얘를 나의 개인 사업장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부가는, 이게 그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하는데 원래 시가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뭐 헤이딜러 견적이 어떤 시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딜러분들이 입찰하는 가격은 매입가기 때문에 난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뭐 감정평가사분들한테 감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나 이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서울시 차량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세법에 정해진 규정들을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25년 시점에서 2,500만 원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이 차량을 등록해서 2,500을 5년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1년에 500만 원씩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그래도 사업에 등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피디님? 그런데 네. 저 5년이라는 기준은 네네. 제가 차를 언제 샀던지 상관없이 등록이 되면은 5년간. 맞아요. 원래는 이제 내가 사업장을 내고 차를 사면은 결국 그 차를 산 기간부터 5년이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는 이제 차는 이미 있었고 내가 사업장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자산으로 최초로 들어온 그때부터 5년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렌트 리스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처음에는 신나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을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마냥 좋지 않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래서 처음에 2,500으로 등록을 했는데 내가 이 차를 2년 이용했어요, 사업장에. 그러면은 500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돼서 장부가는 총 2년 동안 500씩 깎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1,5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새 차를 사고 싶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새 차 사고 싶어서 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 장부가는 1,500인데 얘의 중고가는 2,000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기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초반 3년간 감가를 좀 세게 맞고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 얘가 가성비 좋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유튜버에서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한번 개꿀 중고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감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가 시장가가 2,000이다 라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 얘를 팔면 500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500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럼 얘도 내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세를 내야 돼요. 500만큼 이득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 500에 플러스 50은 부가세로. 그래서 렌트나 리스 하면은 비용 처리 신나게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마냥 감가상각 신나게 하다가 이거를 간과하다가 나중에 이게 뭐야? 세금 왜 나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자가로 사업장에 취직을 하실 것들은 장부가와 시장가 차이가 거의 없으려면 오래 타야 되겠죠. 한 10년 이상. 제가 그래서 10년 이상 타실 거냐?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나 비용 처리하고 꼭 차량을 등록해야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런 비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실제로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동하는 어떤 기록이나 이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런 건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내가 굳이 이런 자동차의 자산을 감가시키면서 이런 비용까지 굳이 인정받을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등록 안 하는 게 낫겠죠.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세무사들이 귀찮게 물어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저희가 세세한 걸 알아야 약간 조금 그 톤에 따라서 유불리를 저희가 좀 이제 더 직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래 탄다는 가정하에는 사업자로 가져오는 게 이득인. 그렇죠. 네, 그럼요. 뭐 오래 탈 거면은 그러시는데 보통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대표님의 성향을 먼저 파악합니다. 차는 이동수단이지. 이런 분들은 하세요. 등록하시라고 그러고 차 엄청 좋아하고 여러 대씩 끄시는 분들은 리스 하시라고 렌트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